결혼 후 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시댁은 시댁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약 6개월간은 잘해주신다 생각했었기에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과 친정 부모님보단 남편을 1순위, 시댁을 2순위에 두고 생활했네요. 평일 한 번의 식사와 더불어 주말, 토, 일요일은 항상 시댁과 함께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쉬질 못해 그런지 결혼식을 2주 정도 앞두고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결혼식 당일 저녁부터 열이 40도까지 올라 응급실까지 갔었네요. 결혼 후 한 달 정도 아픈 몸이 낫지 않은 채로 직장과 집안일을 하며 시댁까지 챙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일 하루와 더불어 주말은 항상 시댁에서 보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힘들었던 건지 시댁에만 가면 주말 내내 잠만 잤습니다. 반면 저는 혼자 깨어있으면서 긴장한 채로 보내게 되어 많이 힘들더라고요.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라도 좋으니 나가서 둘이 알차게 시간을 보내자 제안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싫어한다며 제 말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지게 싸웠습니다. 그때 주말에 2박 3일 가던 걸 1박 2일로 줄였지만 평일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나니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후 생리불순과 담, 그리고 몸이 붓는 게 차례대로 발생했는데 바보 같은 저는 계속 시댁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들었던 얘기가 왜 그렇게 시댁을 싫어하냐는 말이었네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반찬을 만들어서 맛보시라고 가져다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붓기 시작하자 안 움직여서 담에 걸리고 살이 찐 거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은 잘 먹어서 뒤룩뒤룩 살이 오르는데 그걸 보고 못 자고 못 먹어서 부은 거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더 이상은 시댁에 안 갈 거야. 이제 주말에는 나도 좀 쉬어야겠어. 쉬고 청소하고 밑반찬을 해놔야 평일에 우리도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 하고 말했다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시댁에서 싫어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한테 욕까지 하더군요. 해서 저도 그냥 같이 못 살겠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건 이후 남편이 제가 한 음식들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를 한 건지 엄마가 아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잘 먹냐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엔 앞으로도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해. 그런데 난 너가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선택은 네가 해.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제가 직장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3년 뒤에나 직장을 갖도록 허락하려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250 정도 버는데 그 돈으로는 아무리 해도 생활이 안 됩니다.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결국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참지 못하고 이혼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이후 온 집안이 또 한 번 뒤집어졌고 어느 정도 진정된 뒤 6개월 만에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본인은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었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정작 시어머니는 현재 친정 근처에 살면서 친정 식구만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은 대리 사위를 드릴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결혼 후 1년 동안 딱 2번 친정 부모님을 뵀었는데 2번째 뵙는 날 9시쯤 되니 남편이 피곤한 기색이 보여 제가 얼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불편한 자리에서도 내색 하나 없이 분위기를 잘 맞춘다 하시더군요. 저는 왜 그 말이 너는 그렇게 못한다는 소리로 들릴까요? 남편이 저를 밀어서 멍들었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에게 잘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남편에게는 시댁 싫어하는 아내, 시부모님에게는 가정을 깨는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6개월 차 때 아프면서도 시부모님 기분이 상하면 어쩌지? 남편이 슬퍼하면 어쩌지? 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다 보니 두서없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시고 다른 분들은 저처럼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보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할 말은 다 하세요. 본인 자식만 귀합니까? 저도 귀하게 컸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좀 아시고 결혼시켰으면 정신적으로 독립도 시키세요.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고 싶으면 앞으로 방출시키지 말고 끼고 사세요. 어머님 딸들도 꼭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세요. 이건 제가 결혼 1년 차에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결혼 10년 차고요. 명절 말고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착하게 맞춰주니 사람으로도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살든 안 살든 앞으로는 착하게 살지 마세요. 특히나 님 시모 같은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있는 어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마음 정리한 건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소모해가며 헌신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건강하고 멀쩡해야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몸을 갈아가며 자기한테 희생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나한테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그만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 솔직히 그 정도 병신을 분간 못한 건 쓰니 잘못이 커요. 진짜 핵 병신의 인간 폐기물 수준 씹으면 티가 안 날 리가 없는데 결혼 전에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한 건가요? 조상신이 시그널을 줘도 수십 번을 줬을 텐데. 네 번째, 제 3자가 보기에는 쓰니가 어디 모자란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똑똑한 일반 사람들도 어느 순간 판단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1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걸어갈 날들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혼해서 내 가정이 1순위가 아닌 집구석이 오래가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쌓아 올린 화목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입니다. 남편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면 무조건 이혼하세요. 100세 시대에 님은 너무 젊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